안녕하십니까. 더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짐승이 가장 오래 살죠? 거북이. 거북이, 맞아요. 네. 그러면 누가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은 나중에 한번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봉사하는 삶이 영원합니다. 자,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육신은 2000년, 250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의 사상과 가르침, 정신은 지금 온 인류의 가슴속에 아직도 살아 숨쉬고 움직일 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에 살아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람을 이끄는 힘이 약해요, 강해요? 강해.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살아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가장 오래 산다고 보는데 왜 그분들이 가장 오래 살으실까? 그분들은 자기의 온몸을, 온 평생을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가신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 대통령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바마. 링컨입니다. 아, 링컨, 16대 링컨 대통령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워싱턴 DC에서 가보니까 링컨 기념관이 있고 그 앞에 약 폭이 한 100m, 길이가 한 500m 그 못이 있어요. 그 끝에 기념관이 있는데 엄청나게 큰 기념관이에요. 우리나라 독립기념관 건물 크죠? 그거보다 더 클 거예요. 근데 거기에 1층에 딱 한 사람이 앉아있어요. 의자에 링컨. 그게 링컨 기념관이에요. 그런데 링컨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존경한 그 대통령인데, 이분이 1863년 1월 1일에 노예 해방 선언서에 서명을 하고 나서 자기가 평생 동안 한 일 중에 가장 옳은 일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뒤로 100년 후인 1963년 8월 2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노예 해방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무려 군중이 25만 명이 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흑인 목사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 자기의 4명의 자녀가 인종과 피부 색깔에 의하지 않고 인격에 의해서 대우받는 그런 나라가 오리라는 꿈을 자기는 가지고 있다. 그 뒤로 45년 뒤에 2008년 11월 4일에 드디어 흑인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자,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 해방이라는 엄청난 그 봉사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게 가꿔지면서 흑인이 목사가 된 거예요. 노예 신분 같은 분 목사 됐겠어요? 목사님이 나는 미국의 피부와 인종에 의하지 않은 인격에 의해서 대우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될 것을 꿈꾼 게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45년 전에 흑인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자, 분명히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연설로서 봉사를 또 한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2년 후에 노벨 평화상도 받았죠. 그러면 버락 오바마는 또 어떤 봉사를 했느냐? 했죠. 왜? 흑인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강자와 약자, 갑과 을이 있는데 모든 세상의 을에게, 약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때문에 이분은 큰 봉사를 또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봉사의 씨앗을 심으면 누군가에서 가꾸어져서 지속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더한 리더십에 오셨을 때 저 벽에 있는 주변에 인물 없다 한탄 말고 본인 스스로 인물대에 공부를 하라는 조산 한자고선의 어록을 보실 때 느낌이 어땠어요? 안시들은 다 좋아했어요. 정시라고. 그런데 점점 우리 더한 리더들은 저 문구를 좋아합니다. 왜냐? 리더가 자기한테
만족치 않다고 욕만 하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그 리더를 능가하는 리더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라는 것은 모든 리더에게 엄청난 교훈과 귀감이 되는 그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산 안창 선생이 1912년에 미국에 가셨다가 1906년에 다시 교교했다가 1909년에 다시 미국에 가셔가지고 미국 LA에서 교민들을 쭉 볼 때 너무 미국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홀대당하고 그런 현상을 봤어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교민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민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화단도 조성해주고 청소해주고 커튼도 달아주고 그뿐만 아니라 교민들과 같이 농장에 가서 일을 한 거예요. 제가 우리 강사만 들어가는 신데렐라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도산 안창 선생이 옛날에 뚜껑 달린 둥그런 그 모자 있죠. 그 모자에다가 구름을 메고 오렌지 농장에서 오렌지를 따는 그 작업을 하는 사진을 내가 신데렐라 카페에다 올려놓고 이게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몰라요. 똑같은 노동자와 같이 일을 함으로써 정성껏 오렌지를 따고 그런 걸 모든 것을 이분은 모범을 보인 거예요.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요. 그래서 교민들이 미국 사람들한테 대우도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교민들을 그냥 놔둘 거냐? 교민들을 다 모이게 하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나라를 찾는 독립운동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1013년에 흥사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흥사단은 글자 그대로 흥하흥자 선비사자. 옛날에 리더를 선비들이 리더였죠. 그러니까 리더십을 키우는 그런 단체를 만든 뭘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 그런데 그 흥사단에 100년이 됐어요. 2013년에 100주년 기념행사를 서울서도 했는데 제가 갔어요. 남산 학생 유수 호스텔에서 자는데 그 방에 10명 들어가는데 대전 사람은 대전 사람만 자는 게 아니라 각지에서 온 사람들 한 명씩 다 쪼여내가지고 그 교류를 하게끔 교분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자고 다음날은 5군데 문화 탐방을 했어요. 근데 문화 탐방을 이제 5개 조로 나눠서 각각 했는데 그 안내 해설자들이 전부 다 흥사단 단원들이에요. 그런 행사를 하기도 했는데 대전에도 흥사단이 있고 전국적으로 다 도시마다 있는데 대전의 흥사단은 회원들도 많기도 많을 뿐만 아니라 대전의 VIP는 다 흥사단 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100주년을 하는데 흥사단 건물이 너무 남루했어요. 너무 부실했어요. 그것을 리모델링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드느냐면 2억이 들었어요. 근데 2억을 회원들한테 모금할 때 즉시 2억이 모아진 거예요. 자, 흥사단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안 받습니다. 요즘 사회가 보면 국가의 보조금을 받으려고 어거지로 막 사단법인 만들고 조건 갖추고 하는 경우가 뭐 종종 있다고 여러분들 인정하죠. 그래서 흥사단은 1차 안 받는 회원들의 회비만 가지고 운영되는 거예요. 자, 흥사단은 그러면서 도산 안창 선생의 월과 정신과 철학, 애국심을 본받는 리더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흥사단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 더하님의 교육을 한번 보세요. 자, 도산 안창 선생이 주장한 것 중에 무실역행이라고 했어요. 무실역행은 자기 하는 일에 너무 힘써서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는 얘기거든요. 더하님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학습한 게 뭐예요?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걸 배웠죠. 우리 그거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격 혁명을 또 강조했어요. 자,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격이 되라고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이 격이라는 말은 사람한테만 붙입니다. 자, 소한테 우격, 개한테 견격이라고 붙이는 거 봤어요? 오로지 사람한테만 붙이는 거거든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게 인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걸 강조를 했어요. 근데 더하니만 한번 보십시오. 각과의 주제가 용기, 경청과 공감, 개방과 수용, 개선과 포용, 존중과 배려, 사랑과 신뢰, 나눔과 봉사, 이 요소들이 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격을 갖추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맞죠? 그럼 인격 경영을 하는데요, 여기. 결국 그래서 애국하는 리더를 양성하는 데가 바로 여기다. 또 한 가지 있어요. 도사라차 선생님은 동맹수련을 강조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팀워크로 해야 된다. 자,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그러죠. 자,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추진한다면 길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단체를 조직해서 팀워크로 하면 그걸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동맹수련인데 우리 더하님 보십시오. 강사가 6명이나 8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함께 동맹해서 이 일을 해 나가니까 제가 14년 동안 한 분기도 걸리지 않고 이 일을 해서 4,600여 명 각급 중학생에서부터 시장 교육감까지 지도자를 양성 배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맹수련이라는 것도 우리는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산 한창호 선생의 철학과 사상과 이념을 흥사단에서만 이어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그 도하님이라는 그 리더십 센터에서도 이어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도산 한창호 선생의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뿌린 봉사의 씨가 지금 여러 갈래에서 그게 지속되고 있다. 누군가 봉사의 씨를 뿌리면 누군가에서 반드시 이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충남 보령시 웅천읍 부창포에서 태어났는데 누님이 딸 7 난 다음에 난 아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통 기원하는 게 아니라서 우리 어머니는 100세 26일 살으셨는데 귀면 꺼질까 부르면 나를까 그러면서 맨날 저보고 금쪽 같은 자식이라고 했어요. 보통 귀한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창포 해수욕장에서 이사를 한 다음에 아들 삼형제를 낳은 지가 장난. 근데 우리 아버님은 이제 그 당시 마을에서 그 일제 말기에 이장을 돕는 반장을 하셨어요. 지위가 높지 않죠. 근데 일제 말기에 4년간 연속 흉년이 들었는데 면사무소에서 취득세 부과 조치를 한 거예요. 그걸 8kg를 2달간 매일 면사무소 가서 취소 요청을 항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취소 처분을 받아내시고 봉사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힘이 세요? 네. 약하죠? 재력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자기 여건에서 그렇게 봉사를 했어요. 근데 아버님은 또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자식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것보다는 가르쳐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저와 저 둘째 동생은 논밭 팔아가면서 가르쳐 줬어요. 근데 막내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시골에서 부모님 모시고 농사를 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72세로 82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육군에 그 당시 육군 대위였고 저는 공군 대위였는데 재수씨나 집사람하고 있는 안 오고 전 우리 상속받을 분을 막내한테 모조리 다 증여했어요. 줬어요. 증여세까지 물어줬어요. 왜? 농사를 지으려면 토지가 기본인데 저건 큰 형거 저건 작은 형거 무슨 기본으로 농사짓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막내는 농사를 전념을 하는데 트랙터, 콤바인, 페이로다까지 다 있는데 그게 일제 부부다. 그러니까 차로 치면 벤치래요. 그런 우수한 농기구를 다 갖추고 그 마을 전체 다른 면까지 농사를 지어줌으로써 굉장히 부자예요. 그리고 소가 50마리 있는데 지금 더 키우려고 작년에 100마리 키우는 소집을 확장을 했어요. 그렇게 저기 혼자만 부자 된 게 아니라 마을 이장을 20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골에 각자가 면담에서 일 보더라도 좀 그 지적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 장날마다 가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대서를 해줘요. 서로 대신자. 그래서 동네 어른들한테 굉장히 칭찬받는 그리고 또 효자예요. 효자니까 우리 어머니가 100세 이상 살으셨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장안 어머니 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 사단법인 대한효도회로부터 전국적인 규모 상인데 자, 그럼 막내는 그렇고 둘째는 어떠냐? 둘째가 육군 3사관 학교 나왔어요. 근데 광주에서 근무할 때 조선대학교 편입할 때 입학금하고 찬조금까지 요구하더라고요. 그때 80년. 근데 아버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동생이 전방으로 가고 그러면 공부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논을 담보로 해서 돈을 얻어가지고 늦었어요. 그랬더니 2학년 편입해서 4학년 졸업할 때 졸업하는 동안 장학생으로 했고 또 측지 계산기라는 그 계산기를 만들어가지고 포병이 20분 걸려서 계산할 걸 단 2분 정도에 계산해서는 특허까지 냈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이 대령까지 됐어요. 대령 됐는데 국방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초대 국방대학교 리더십 센터장을 했어요. 국방대학교 리더십 센터는 국방부 직할입니다. 국방부 리더십 센터인데 그때 육군 내 대령 중에서 오로지 육사 안 나온 대령이 동생 하나뿐이 없었는데 동생이 리더십 센터장이 돼가지고 그 리더십 센터를 격상시켰어요. 리더십 개발원으로. 그리고 육해공군의 리더십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효를 특성화한 의정부 경민대학에 5년 있다가 그 다음에 지금 성산효대학원대학교 기획재단 겸 교수를 하면서 26개 전국 효도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을 몇 년 하고 나서 지금은 감사로 하고 있는 그 얘기는 뭐냐? 동생은 한국의 전통 고유 아주 전 세계에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사상인 효를 창달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러는 사람 중에 손가락에 꼽히는 일로서 봉사를 크게 하는 사람. 맞죠? 근데 큰아들은 뭐냐? 남들은 이만큼 하는 것도 저를 성공했다고 하는데 제 얘기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의 손자, 제 아들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들 얘기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랑으로 들어도 좋고 우리 아들은 과학고등학교 학생회 다녔어요. 포항공대 졸업할 때 봉사 메달을 받았어요. 초대 김옥일 박사님이 서거 10주년 기념사업에서 봉사 메달을 정했는데 우리 아들이 초대 1호로 받은 거예요. 왜 받았느냐? 방학 때마다 소속도에 가서 봉사했어요. 포항공대생들 공부만 많이 하는 걸로 알죠. 근데 매 방학 때마다 소속도에 가서 봉사를 하고 포항에 있는 고아원 시설 아동들한테는 과외를 무료로 시켰어요. 그래서 학생들과 교수님이 만장일치로서 우리 아들을 메달을 주기로 했는데 그게 메달이 2냥, 순금 2냥. 처음이라 제작비 디자인까지 1,000만 원 들었대요. 20돈 아닙니까? 근데 졸업식 때 가봤더니 좀 남는 학생들이 몇 명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그 무료로 그 과외 지도를 받은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이제 공군 중위 제대하고 공군 중위 때도 방학 때마다 수업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학전문대학원 들어갔어요. 근데 2학년 때 부회장, 3학년 때 회장을 했어요. 뭐 남들이 하라고도 했지만 또 다른 면이 있었어요. 등록금 반액을 장학금으로 주거든요. 근데 저는 아들이 의학전문대학원 4년 다닌 동안 한 번도 등록금을 제가 못 대줬어요. 제가 그럴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학생회장 하는데 또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떤 기회냐면 국제의대생 국제교류 차원에서 학생회장이 이제 두바이 가서 그 5개월 동안 병원에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갔어요. 가서 5개월 다 마치고 자 이제 끝났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1년간 남아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왜? 두바이는 국제도시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거의 통용돼요. 그래서 어학연수를 받고 그 다음에 등록금을 벌어오겠다. 아르바이트해서 거기는 한국인 학원도 있고 그래서 이제 1년간 더 있다고 했다는데 집사람은 반대. 왜? 의사가 되는데 1년 늦어지니까. 근데 저는 오케이 좋아. 그래서 1년 더 있다가 왔는데 또 돈을 한 푼도 안 가져갔어요. 왜 안 가져갔느냐? 케냐 나이로비에 그 다음에 우간다 이런 아프리카 5지를 여행 다니고 중동 지역 여행 다니고 인도 여행하고 캄보디아 태국까지 여행을 하고 여행비를 다 쓰고 왔어요. 참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랬느냐? 우리 아들이 의학전문대학원 갈 때는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을 목표로 간 거예요. 그러면 외국에서 의료봉사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료봉사할 때 현지답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은 예방의학을 지금 전문의 과정을 서울대 보건대학에서 하고 있어요. 그 애비 저보다 훨씬 더 봉사 마인드가 좋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어서 손자까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남의 이 정도 했으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근데 성공할 수 있는 디딤돌을 몇 개 놨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이 더하님 프로그램을 전국화하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효과적인 능력 개발, 성공에 이르는 애국자를 리더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때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저 혼자 힘을 가지고 됐겠습니까? 저 일과 때 힌트를 드렸어요. 우리의 신들은 성공을 한 태도는 열정이라고 그랬죠. 열정을 설명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철학자가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함은 없다. 그 얘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위대한 일에는 반드시 협력자가 따르기 마련이다. 위대한 일이 성공이잖아요. 성공하는 일에는 반드시 협력자가 따르기 마련이라는데 우리 강사님들이 저하고 뜻을 같이 해서 협력을 해서 이 일을 이끌어 나가죠. 그런 강사님들한테 그냥 박수 한번 안 드릴 겁니까? 자, 강사님들이 아무리 유능하고 헌신적이고 열정적이라도 수강생이 없으면 못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여기 참여해 주신 수강생 여러분께 같이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누군가 봉사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누군가에서 가꿔지고 길게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하는 삶이 영원합니다. 경청 감사합니다.